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 폭염 속에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긴급방송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신과 약, 그것도 ADHD 약, 이 ADHD 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실 그 ADHD 약을 어린아이가 먹다가 점점 커가면 마약, 심지어는 필로폰까지 하게 된다. ADHD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했대요. ADHD 약을 먹이고 있는 많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우리 애를 마약쟁이,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데 지금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할 텐데,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내부자라는 유튜브에서 ADHD 약을 먹는 거를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근거가 없는 잘못된 발언이에요. 헛소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원색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청취자분이, 아니 박사님, 정신과 약이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중독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인가요? ADHD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치료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원장님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로서 20년, 30년 동안 의사생활 하면서 네. ADHD로 진단을 받은 애가 약을 먹고 지내는데 네. 그 아이가 증상이 사라지거나 잘 지내게 되는, 또는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로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뭔 소린가 싶은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MBC 뉴스 인터뷰에서 ADHD 약물, 특히 콘서타 등이 네. 마약 성분을 포함해 중독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콘스타 이 성분은 중독 성향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이거 먹고 나면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소주 서너 잔 마시고 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뭐 일본군이나 연합군 다 마찬가지로 밤을 새워서 행군을 하고 또 적을 몰려오는 개떼같이 몰려오는 적군을 향해서 전혀 겁내지 않고 총을 쏴가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콘스타 같은 이 약에 뭐 선조 할아버지격 정도 되는 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뽕이라는 그 약물을 일본의 오츠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제약사에 아마 전신이 되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관동군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병사들한테 줬고 네. 뭐 미국도 유명한 제약사 또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사들이 다 연합군들한테 이런 마약성 이 각성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거를 제공을 한 거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를 전쟁 끝나고 나서는 누구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건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언급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과감히 이거를 뉴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네. 정신과 의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내부자들은 해당 발언이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낙인을 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며 남경필 전 지사를 모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며 방송 제목을 ADHD 약으로 마약 중독이 시작된다는 건 헛소리에 답을 드림이라고 달아 업로드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내부자에서 열심히 정신병을 홍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는 거를 정신병이라고 진단하고 또 정신과 약을 먹이는 이 내부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열일 같은 일을 참 저 젊은 친구들이 자신 나름대로는 지 직업에 충실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죽을 때 됐어. 아니면 죽고 나서 자신이 한 짓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관동군 소속으로 731 부대 거기서 열심히 일한 군의관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게 되면 그거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이 항상 내부자에 놓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정신병에 대한 홍보를 들을 때마다 근데 참 내부자들은 지금 이 ADHD 약 같은 정신과 약을 정신과 약이라고도 표현을 안 해요. 치료제는 이라고 표현해요. ADHD 치료제는. 이게 저는 상당히 재밌다. ADHD 약을 먹는 누구도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 그 약을 치료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라도 의사들이 먹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진정되거나 아니면 그냥 폭주고 있을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만은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ADHD 약, 콘서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치료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독 위험을 낮춘다라고 말씀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의 이 어휘 구사력은 너무나 또 놀라운 게 법적으로는 마약일 뿐 실제 중독성과는 무관하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신과 약은 법적으로는 마약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중독성과는 무관하대요.
그러면서 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나 세상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간 협박처럼 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약 없이 그 아이를 방치하면 더 위험하다. 그리고 빠르게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더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인가요? 소인가요? 아, 정말. 그것도 뭐 대답하기 힘드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정신과 선생님 이 듣기로는 양현필 그 경기도 전 지사의 말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가 잠재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만드는 행위야라는 말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실 네가 하는 행위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들거나 또는 또 다른 약물 중독자로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 행위가 전혀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이 분야를 힘들게 아프게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다. 왜? 남경필 전 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네. 집 아이가, 지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약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약을 먹었냐? 어린 시절에 ADHD 약을 먹었거나 크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히로뽕이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약들을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중지했는데 다시 또 마약 복용을 하고 하는 이게 계속되니까 우리 집 애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 고민을 하고 그 경험에서 한 이야기거든. 남경필 전 지사나 다른 연예인들이 뭐 어린아이들한테 ADHD 약이라고 하던 아니면 다른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그 아이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아이 스스로가 약물에 중독되거나 의존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습득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수단이 정신과 약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중독이니 아니니 또는 마약이니 아니니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약의 화학 성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 약이 인간에게 있어 어떤 효과를 발휘해내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 내부자에서 나오는 핵심 주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ADHD 약은 마약이 아니래요. 그래서 마약이 아니라는 근거가 뭔가를 봤더니 페니데이터 등의 자극제 계열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지만 치료 목적의 처방에서는 중독성이 거의 없대요. 우와,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똥물은 약물이고 이 카페에서 먹는 똥물은 똥물이 된다. 이런 주장인가요, 이거는?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콘서트 같은 경우 아이들 꼬맹이들한테 지나치게 많이 처방이 되면서 이거 갈아서도 막 줘버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 일부러 느리게 약발이 녹도록 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갈아서 줘버려가지고 급성 중독 증상 나타나는 경우들 효과 있거든요. 더 빨리 난다는 그리고 거잖아. 콘서타가 이게 자살 충동 유발하고요, 정신병 유발해요. 그리고 이거 맞아요. 자체로 키도 잘 안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막 먹인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애들 이 콘스타 먹는다는 소리 듣고 경악을 했지만은 실제로 콘스타를 몇 년간 먹다가 저한테 와가 상담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첫 번째 네가 상담을 받으려면 너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가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가 너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효과가 없단다 얘야. 대부분의 많은 상담사들은 이 상담을 받다가도 상태가 나빠지면 정신과에 가서 약물 처방을 받고
기본적으로 약물 처방을 기본으로 하되 상담을 보조로 해야 된다라는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쩌면 이 약물 처방을 받을 때 흐리멍텅 내가 내 생활을 못할 때 상담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사가 나를 인간적으로 좀 대우해 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말이 맞든 안 맞든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주고 있으니 내가 조금 완전히 정신줄 나와버린 미친 사람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됐다라는 느낌. 마치 바카스 한 병 마시고 내가 피로해서 회복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 심리 상담하고 정신과 의사가 상부상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 내부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름대로 ADHD 약은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가 그러면 이거 사실 현행 법률로 이걸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이유 자체가 의존 중독성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전한 약이면 뭐하러 법률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하러 정신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하도록 되겠냐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금방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콘스타를 알약으로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약발이 천천히 녹아가지고 소화가 되고 나서 이게 처방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빨리 효과 있게 만들겠다고 가류약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흡입을 하면 훨씬 빨리 효과를 발휘하겠죠. 네. 마약류, 필로폰, 코케인. 우리 영화에 보면 코케인 흡입을 어떻게 해요? 가루로 해가지고 코로 흡입하죠. 그럴 때 마약류처럼 급격히 도파민 농도를 올리지 않고 서서히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독 가능성이 낮대요. 그런데 서서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정제로 만든 거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흡입을 시키는 대한민국의 열성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빨리 마약 중독자로 되어간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설명이 된다는 실제 거죠. 제 상담 케이스 중에 애가 8살이에요. 근데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약을 왜 안 먹이는지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알약을 못 먹어서 처방이 안 된대요. 실제 정신과를 다녀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루로 갈아서 먹이면 된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참 그 의사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신봉, 믿음, 기대가 큰지를 그대로 그리고 알려주는데, 실제 다른 애들이 갈아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이 애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효과가 발휘돼야지, 먹고 나서 한바탕 난리 다 끝나고 나서 애가 널브러지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야, 지금 참 재밌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저는 가슴이 찡해요. 이 내부자들이라면 황심서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30만, 40만, 50만 이 구독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떠는 아이들한테 너는 괜찮아, 너는 그래도 그래 지낼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 약 먹으면 상태가 더 좋아져, 이런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치료받는 ADHD 환자는 오히려 중독 위험이 낮아진대요. 콘스타를 많이 먹으면 중독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너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ADHD 치료가 충동성과 위험 행동을 감소시켜 이후 불법 약물 남용 가능성을 줄인대요. 그렇죠. 하나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다른 이 약, 저 약, 이 약물, 저 약물, 이 약물 쇼핑을 하는 거를 줄이니까 불법 그런데 약물 사실 남용 그, 가능성을 그 줄이죠.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면 무조건 치료제 먹었다고 중독이 안 돼.
중독이 될 가능성을 낮춘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병원에 꾸준히 오면서 그 약을 잘 받아 먹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ADHD. 그러니까 병원 약에 중독된 건 중독이 아니고 그렇죠.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꾸준히 오라고 하는 날 딱딱 맞춰서 오는 환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지. 그럼 약이 이제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 로봇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쩔었겠지만 권위자가 말하면 잘 지키려고 하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 외에 위험이 조금이라도 따를 것 같으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스웨덴 대규모 연구 등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ADHD 약물 치료가 물질 남용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걸 나타났는데 이게 언제적 연구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완전히 뒤로 넘어졌어요. 이게 10년 전 연구, 20년 전 연구, 30년 전 연구. 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연구가 1960년 대 연구라고 합니다. 네, 1960년대에는 처음에 약물 치료가 이 정신의학에서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선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ADHD라는 병명을 붙여가지고 아이를 치료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2000년도 이후에 나온 것은 마약 중독으로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어떤 정신과 의사도 약물로 중독되는 거를 스스로 밝히는 연구를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의사의 연구는 제약사의 후원과 지원이 없어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연구는 의사들은 결코 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대규모 약물 관련 연구는 제약사 후원이 다 있어요. 당연하죠. 잘못된 정보들을 뿌리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생겨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흔해요. 잘못된 공포심이 치료 기회를 뺏는다. 이거는 진짜 그동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한테 얼마나 공포심을 심어줬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러면서 근거 없는 불안감과 루머가 부모와 환자를 위축시키고 치료를 회피하게 만들어 ADHD 아동이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야, 이건 진짜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빈자라는 걸, 내빈자라는 거를 원단으로 보여주는 진짜 없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치료자가 치료자로서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효과와 결과, 이후까지 알고 있다면 이런 희한한 불안감이 이야기를 안 덜할 하겠죠. 건데 예. 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내빈자라고 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내빈자 의사 선생님 좀 웬만하시면 본인들이 치료하는 환자들의 마음도 좀 살펴주세요. 그냥 병명만 붙여가지고 약 처방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거 외에 우리는 다른 거를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비네요. 근데 네. 정말로 의과대학에서 약이 답이라고 배우고 또 그 표준화된 치료 외에 다른 걸 하는 건 잘못된 치료라고까지 배우기 때문에 그러게요. 진짜 답답할 거예요. 참 의대 교육이라는 게 진짜 의사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나 빈자가 되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의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만드네요. 그다음에 또 남용과 오남용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국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남용과 오남용의 차이를 구분하라니 지금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ADHD 진단이 없는 사람에게 성적 향상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잘못이고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약을 쓰는 것은 정당한 건데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이 아름다운 옷을 보세요 하는 옷장수 이야기하고 똑같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 의사들도 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원장 선생님,
지금 자정이 됐으니까 빨리 신데렐라가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라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말했다가는 진짜로 네. 매장될 것 같아요. 내빈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 내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빈티나는 이야기로 이 남경필 전 지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부자의 마음으로 조금 이 가슴 아픈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최소한 고려는 하시고 헛소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마약이다, 중독이다, 남용이다 이게 이슈가 아니라 그 각각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정체가 뭐길래 부모들에 의해서 또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은 약을 먹고 고통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좀비처럼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그것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런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 뿌린 거는 그렇게 따갑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